안녕하세요. 2015-1692 김진호입니다. 음, 교수님께서는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목요일날 원이랑 천진이랑 지연이랑 혜원이랑 그리고 세영이랑 코엑스에서 세계 맥주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고 반포대교로 가서 치킨이랑 맥주 먹고 하루를 보냈고, 금요일은 집에 있다가 6시부터 알바하고, 토요일에도 똑같이 집에 있다가 알바하고, 오늘 나경이 형네 와서 PT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캠이 정한테 있고, 또 누나 노트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가 되지가 않아서 나경이 형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경이 형한테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스피치 끝나고 집 가서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진의 혼합 및 전입. 의치상 레진의 혼합. 의치상 레진의 혼합은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을 하여야 합니다. 혼합하여 사용하고 레진의 액인 단량체의 주성분을 메술 분말인 다량체는 액과 동일한 단량체가 두세 개 혹은 그 이상 다수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폴리메틸 화학적으로 결합한 부분자 재료입니다. 분말에는 레진의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있는 종류이고 혼합하는 것이고, 다음은 의치상 레진 혼합할 때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혼합 용기, 그리고 혼합 주걱, 그리고 메스 실린더, 그리고 저울, 스푼, 스포이드 등이 있습니다. 혼합 방법은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에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혼합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혼합하여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석고 정상 상태가 될 때 석고 음영 내로 전입하는 가압 성형법으로 배치를 제작해야 합니다. 단량체만으로는 성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량체는 중압 과정에서 21% 정도의 수축이 발생하므로 가소성 형상과 중압 후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량체를 함께 혼합하여 사용을 합니다. 레진의 분말과 액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측정하고 혼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의 설명서가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1, 부피비 3:1로 해주어야 합니다.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압 수축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지게 되고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레진액과 분말의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중압 후 묻히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반응 레진액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레진액 속에 반응 억제인 하이드로퀴논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물 후 왁스 제거 때 제거된 기초상을 수거하여 무게를 측정해 두면 추후 필요한 레진 분말의 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상 무게의 1.2배를 측정하여 사용을 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이나 분말 부피의 3분의 1을 측정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크기의 의치 하나를 제작하는 데는 30cc의 분말과 10cc의 액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분말과 액의 비율이 부피비로 3:1인 경우는 분말 3cc에 액 10cc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제조회사에서 지시하는 혼합 비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량컵을 사용하여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러로 혼합을 해줍니다. 혼합 후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에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혼합 후 작업대 위에 여러 번 톡톡 두들겨 진동을 가하여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하도록 하여 조각도로 찔러 기포를 제거를 해줍니다.
레진 혼합물이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에게 레진 혼합물이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에게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으로 덮어줍니다. 혼합 초기에 밀폐하지 않으면 레진에게 증발로 혼합 비율이 다르게 될 수 있고 불완전한 중합으로 줄무늬가 생기거나 희게 변색되고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3도씨에서 20분 경과 후 정상이 되며 병상 레진의 작업 시간은 적어도 5분 이상 병상 상태로 성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고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진액, 단량체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셀로판지를 사용하거나 손에 바셀린을 도포하여 취급하도록 합니다. 중합이 완성된 재료나 다량체는 유해한 성질이 없다고 합니다. 병상에 도달한 두 번째로는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을 해야 합니다.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을 하며 만약 맨손으로 만질 때에는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의치상의 색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레진의 전입입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가압성형법, 두 번째 유입성형법, 세 번째 주입성형법으로 나뉘는데 일단은 레진의 전입이란 나비칠을 메모란 후 왁스를 제거하여 형성된 주형 속으로 레진을 주입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레진의 전입은 병상 단계에서 시행하지만 병상화할 때까지의 시간은 주위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중합 시간은 짧아지고 액과 분말이 혼합된 레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물리적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1단계 모래상일 때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초기 상태로 물과 모래를 혼합한 것처럼 점착성이 없이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섬유상이라고 하는데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녹아서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3단계 병상 상태인데 점착성이 사라진 직후
직후의 상태로 병상이라고 하며 성형하고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의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온도와 분말의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줍니다. 분말의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다량체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4단계 고무상이라고 하며 고무와 같은 탄력성 있는 상태로 전입 시기가 지나 주형 속으로 전입할 수 없는 상태이라고 합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 규격 12호에 의하면 레진 혼합물은 실온인 23도씨에서 20분 이내에 병상이 되고 이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약 5분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온도의 상승으로 작업시간이 현저히 단축되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혼합한 레진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상 시기가 지났는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지를 알려면 두 쪽으로 떼었다가 다시 붙여서 압박했을 때 자국 없이 서로 잘 섞이면 아직 병상 상태이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붙지 않으면 고무상으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레진을 병상 단계 이전에 전입을 하면 적은 압력으로도 상하암 사이로 쉽게 흘러나오고 음성 후에 의치상의 모든 부위에 기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병상 이후에 전입하면 기포 발생과 무관하지만 레진이 너무 뻣뻣하여 성형이 어려워서 미세 부위에 대한 재현성이 저하되고 무리한 전입 압력으로 인해 인공치아의 위치 이동과 모형 파손 등 음영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상하암의 접촉 불량으로 의치의 교합 고경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 중에 가압 성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 성형법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암 사이에 음영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상하암 사이에 레진의 과잉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진을 넣는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은 처음에 함의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한 양만 넣은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가압하고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버패킹입니다. 오버패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의 음영 몰드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주로 오버패킹이
패킹 방법이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버패킹 방법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버패킹은 경상이 도달한 레진을 셀로판지 사이에 넣고 주물러서 레진 내부의 기포를 제거해주고 직경이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롤 상태의 레진을 석고 음영 속에 전입할 때 인공치아 부위에서부터 손가락으로 압접하면서 전입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 의치상 부분도 손가락으로 압접하며 전입하는 데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진행시켜줍니다. 하음의 레진 위에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제거한 부드러운 슬로판지를 넣고 상함을 맞추고 프레스에 넣어 천천히 압박을 해줍니다. 열 중압 레진을 가압 성형법에 의해 전입시킬 때에는 보통 3번 정도의 시압을 가하며 압력의 정도는 점점 증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1차 시압을 하면 함 속에 레진이 과잉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상하암 사이의 틈으로 레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음이 그렇지는 않고 1차 시압 시 음영 속에 과잉의 레진을 채웠다고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압하면 셀로판지로 인해 레진이 모형 내내 잘 적합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레진이 빠져나오는 것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천천히 가압을 해줘야 합니다. 하음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를 해줍니다. 레진 전입의 불충분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레진의 전입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에 약간의 레진액을 도포하고 소량의 레진을 필요한 곳에 추가한 후 셀로판지를 레진 위에 덮고 다시 상하함을 조립하여 2차 압박을 가한 상태로 적어도 1분간은 두어 여분의 레진이 옆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때 상하함 사이로 빠져나온 여분의 레진을 플래시라 하고 함을 플래시로부터 제거하고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떼어내고 상하함 사이로 흘러나온 과잉의 레진 플래시를 지상의 외형에 따라 예리한 조각도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의치의 고경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셀로판지를 덮고 상하함을 조립하고 2차 시압보다는 더 큰 3차 압력을 가하고 다시 함을 열어 여분의 레진을 제거를 해줍니다. 적어도 시압은 3번을 반복해서 더 이상 과잉의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석구 음영 내부가 완전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함에 레진이 잘 채워지면 조직면에 모형의 해부학적인 형태들이 자세하게 인기되어 있고 셀로판지를 떼어내면 광택이 나고
광택이 나는데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중압으로 지상 전체에 기포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합 횟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을 점점 증가시키며 최종 가압은 가장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합은 점차 더 큰 압력을 가한다.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의치상 내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암과 하암 사이에 레진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진을 첨가하면 위치의 고경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시합에서 최종 압력을 가장 크게 가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압력이 작으면 레진 운송 후 의치상의 조직면과 연마면에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800이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압력이 2000을 넘어서는 안되고, 압력이 너무 높으면 인공치의 변이나 파절이 초래될 수 있고 모형의 파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 벤치 프레스를 이용한 경우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진 전입 시 사용되는 압력기구로는 벤치프레스, 하드 리큐어 프레스 등이 사용됩니다. 과도한 압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압력 수치와 함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가 파절되거나 석고 매물재 속으로 레진이 말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진 전입이 끝나면 상하악용 함을 1조로 하여 클램프에 넣고 육각 나사를 돌려 잠가둡니다. 클램프의 하부에 있는 스프링 장치가 있는데, 스프링 장치를 한 이유는 레진을 중압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레진의 중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레진의 수축에 의한 기포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진 운송기의 물속에 클램프로 조여진 함을 넣고 운송 준비를 해줍니다. 이때 레진액이 레진 분말에 완전히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30에서 60분 동안 물을 속에 담갔다가 운송을 시작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하여 의치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너무 빨리 운송하여도 의치상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치상 레진의 색조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치은 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빼고 비춰 신미 충칠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도슨과 은엽이행부 부근의 치은 색을 참고로 하고, 일반적으로 부착 치은 부위는 밝은 분홍색이고 티조 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 색조가 점점 짙어집니다. 부착 치은 부위가 갈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면 환자의 연령, 성별,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적으로 모세혈관을 모방하여 착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림은 신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신미총 입지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물체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물치상을 제작을 해줍니다. 부분적으로 모세 혈관을 모방하기 위하여 레드 피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지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분홍, 자주,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나타낸 입지 전용 색의 표본입니다. 속도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젤에 도포를 해줍니다.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해주고 측면과 현면에도 치는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해주고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공기과학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분에서 20분간 중압을 시키고 그 후에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영상에 을지상 레진을 전입을 해주고 통법에 따라 물칠을 완성시켜줍니다. 중압 후 추출한 물칠을 연마하여 완성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레진 혼합 및 전입 방법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해봤는데 미리 항상 이렇게 30분 스피치를 하면서 예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30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황금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마라톤 준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